급하거나 흥분하거나 화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급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 그리고 흥분할 때, 화날 때 말을 더듬거나 혹은 말이 막히거나 말이 안 나오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를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화가 나거나 흥분이 될 때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성이 높아지고 윽박지르듯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감정을 조금 빼고 이야기하라 라는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니 화가 나 죽겠는데, 아주 열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언성을 안 높여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윽박지른 정도가 아니라 약간의 볼륨을 높이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기를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감정적인 호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걸 먼저 전제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여유를 갖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상황이 나한테 불리한 상황, 나한테 급박한 상황, 그래서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랬을 때 빨리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이 바로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유 시간이 없이 바로 이야기하게 될 경우에는 두서없이 이야기하게 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뒤죽박죽이 돼버려서 하고자 하는 말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해서 꼭 여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급해 죽겠는데 무슨 여유를 가져요? 제가 말하는 여유는 1분, 2분의 여유가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적어도 10초 정도는 가지시란 얘기예요. 그 10초를 내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10초 동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유 있게 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10초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0초의 여유를 가졌다면 다음은 이성적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시작하는 것의 핵심은 감성적인 부분을 빼시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을 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적으로 무엇을 전달하시느냐?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거,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무조건 첫머리에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성적으로. 처음부터 감정적인 이야기, 감성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그저 내가 하는 말이 짜증 섞인 말로, 그냥 화나는 말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성이 앞서야 됩니다. 정말 심플한 예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명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책상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책상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럼 무조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은 저 책상을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말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사실상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스페셜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초지종이라고 하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듯이 과거에 내가 이러한 상황을 했었어. 근데 현재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너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에서 누락되는 상황이 없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을 반박 못하게 내 논리가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화가 나고 흥분이 돼서 뒤죽박죽 말하기가 일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과거에서 현재에서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다시 미래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계속 변경이 되게 되면 상대방을 제대로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숫자에 따라서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숫자로서 어필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것 안에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분류,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열이 받는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적은 이유보다도 많은 이유가 있으면 더욱더 풍성한, 그래서 더 의미가 큰 말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구성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3구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원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과, 다음 바람입니다. 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지금 초래가 됐는지, 그리고 나의 바람은 이것이다 라고 나의 바람까지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이 세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면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뭐 논리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정말 재수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정말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내가 내 말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억울하고 그 상황이 답답했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급하고 화나고 짜증이 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이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화가 나는 상황, 급한 상황, 내가 흥분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라는 물음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말하기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틀렸었는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신다면 조금 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하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하고 싶은 말을 소신 있게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벗, 말버스였습니다.